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 이런 말들이 유행이죠.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어떨까요? 저도 오후에 시간이 없을 때는 출근하기 전 오전에 가볍게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력 운동을 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몸이 오히려 무겁고 오후가 피곤하고 졸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운동의 효과 측면에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생리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은 모두 상반된 결과의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공복 운동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종류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몸으로 들어오죠. 이 중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런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통해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시간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는 시간에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 때문이에요. 뇌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수면 중에도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면서 뭘 먹진 않죠. 그래서 자는 시간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들어오는 음식물은 없는 반면에 에너지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저장된 에너지인 글리코겐의 양이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뭘 먹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가졌을 거고 저장되었던 글리코겐의 양은 거의 고갈돼서 없을 거예요.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활동을 할 때 이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만약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량이 너무 극한으로 부족하거나 지방조차 없을 땐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즉,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생 중에는 암모니아라는 불순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배출되어야 할 물질로 이것이 너무 많이 쌓이면 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물론 당신생은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은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저장량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평소에 들던 중량보다는 조금 낮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팅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볼게요. 이 연구는 16명의 운동을 즐겨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을 모두 수행한 후에 각각 생리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비교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지방 소모량이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30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식후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4.5g 소모한 반면 공복 운동 시에는 7.7g이나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이 동일한 운동을 공복 운동을 했을 때는 식후 운동을 했을 때보다 운동의 퍼포먼스가 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고 글리코겐의 저장량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밥 먹고 운동하면 힘이 더 잘 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때 알아야 되는 점은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는 영양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의 경우는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내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합 탄수화물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린다고 해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분해되는데 2~3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좀 오래 걸려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만약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초콜릿이나 과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을 먹고 나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힘을 낼 수 있겠죠? 또한 식후 운동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식후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 조절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아요. 반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식후 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또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 후에는 아무래도 혈류순환이 소화기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이쯤 되면 헷갈리시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식후 운동의 단점 같은 경우는 식후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과 같은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모아서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논문은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의 효과와 서로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모아서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난지 메타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태웁니다. 즉, 내가 지방을 태우려면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반면 식후 운동 시에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조절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즉,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서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얻고자 하는 결과물, 즉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 공복 운동이든 식후 운동이든 결과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논문을 해석해보면 식후 운동, 공복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내가 살을 빼고 싶다. 특히 체지방이 높아서 지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공복 운동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밥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지방을 더 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소화불량이 있으시거나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 운동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식후 운동이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적 강한 운동인 크로스핏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에서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실 경우에도 공복 시보다는 식후 운동을 할 때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체지방이 높으신 분 아니면 저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이 적합합니다. 반면 혈당 문제가 있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후 운동이 적합합니다.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위에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하든 식후에 운동을 하든 고강도의 운동을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씩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막 3~4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는 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요. 저녁에는 좀 힘을 써야 하는 근력 운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제 상황이나 컨디션을 봐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방법에만 매달려서 고집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응용을 해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